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에서는 여객선을 탈 때 해경이 일일이 신분 확인을 하는데요. 무사증 지역이다 보니 무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함인데 최근 해경이 자신들 업무가 아니라며 승선 관리를 중단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백기를 통해 다른 지방으로 나가려는 관광객들이 여객터미널 개찰구 앞에 줄지어 대기합니다. 선사 측이 나와 승선권을 일일이 확인하지만 해경의 신분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경이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해당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분증을 2중, 3중으로 계속 하니까 자꾸 지체되고 하니까 민원 온 것도 있고 그러면 기준을 동일하게 이렇게 하자. 개찰구 앞에서 해경이 한 번, 배에 오르기 전 선사 측이 한 번, 두 차례 이뤄지던 신분 확인이 한 번으로 줄어든 겁니다. 문제는 해경이 신분 확인을 중단하면서 무사증으로 들어온 외국인의 무단 이탈 우려가 커졌다는 겁니다. 이제 신분증 확인을 안 하게 되면 그 다른 사람 표를 갖고 또 통과할 수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한글로 매표를 해버리면 이제 한국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보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실제 2013년 중국인 4명이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통해 빠져나가려다 경찰에 붙잡히는 등 무단 이탈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는 2002년 무사증 제도 이후 비자 없이 들어온 외국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출입국 관리 공무원 또는 국가경찰이 체류 허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해운법에는 선사가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업무를 떠넘기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본인들로만 전수검사를 할 수 없다며 업무를 미루는 상황.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가 강화됐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관리 책임을 두고 관계기관이 서로 떠넘기기를 하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오늘 제주에서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세월호 촛불연대는 오늘 오후 7시 제주시 산지천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행사를 엽니다. 참가자들은 추모 기억 공간 17곳에서 접은 종이배를 큰 배에 싣고 시민 합창을 한 뒤 세월호가 도착해야 했던 제주항 2부두를 향해 행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단원고 학생 중 제주국제대 명예 입학한 7명의 학생들을 위한 추모 행사가 오늘 오후 2시 제주국제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제주섬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바닷속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육지에서 흘러들어간 생활 쓰레기와 어선에서 버린 쓰레기까지 쌓여 해양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정방폭포 인근의 바다입니다. 수심 10m 아래로 내려가자 바닥에 페트병 수십 개와 캔, 옷가지가 가득합니다. 폐 그물과 낚시 도구도 찢기고 엉켜 한두에 뒤섞여 있습니다. 1m 두께로 쌓인 오니를 쇠코챙이로 찌르니 시커멓게 썩은 부유물이 떠오릅니다. 환경단체들이 조사한 결과 서귀포 앞바다에서 쓰레기와 오니로 오염된 면적만 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방파제 때문에 물살이 느려지면서 쓰레기가 계속 쌓여 부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갖 쓰레기들이 그냥 생활 쓰레기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보니까 지금 모래 속에 한 1m까지 들어가서 박혀 있는데 그걸 꺼내 보니까 썩어서 새카맣더라고요. 인근 범섬 앞바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버려진 낚시 도구가 산호와 해초를 휘감았고 물고기도 걸려 죽어 있습니다. 다이버 50명이 1시간 동안 수거한 폐기물과 준항만 500kg이 넘습니다.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쓰레기들이 바닷속에 쌓이고 있지만 수거 작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확인한 바는 1, 2년 사이에는 아마 그쪽은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비해서 지금 수거 비용들이 좀 높긴 한 게 사실이고요. 이처럼 쌓인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후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것을 해양 생물이 먹게 되고 그 해양 생물을 또 채취해서 사람이 먹게 되기 때문에 바닷속 쓰레기 수거를 다이버들의 봉사에만 의존하면서 제주 바다는 지금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에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내국인 투자자들을 차별하고 콘도미니엄 분양을 앞둔 제주 신화월드에 대한 특혜라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제주도는 외국인들이 매입한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율을 지난해까지 0.25% 적용한 뒤 올해부터는 4%로 올리려다 외국인들이 반발하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대선 전초전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민주당이 또다시 모든 의석을 싹쓸이 할지 야권 후보들이 서력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현재 제주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원 출마 예상자는 20여 명입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강창일 국회의원과 강기탁 변호사,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박원철 제주도의원,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 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로는 구자헌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병수 정의당 지역준비위원장과 함께 무소속인 고경실 전 제주시장과 김영진 제주도 관광협회장 등도 꼽히고 있습니다. 제주시 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오영훈 국회의원과 김경학 제주도의원, 김우남 전 국회의원과 김희연 제주도 의원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로는 오영희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과 함께 무소속인 부상일 변호사와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 등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위성권 국회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야권 후보로는 김삼일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과 바른미래당 소속인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과 함께 무소속인 이경용 제주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4차례 총선에서 도내 3개 선거구를 독식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되고 야권은 보수 대통합과 제3지대 중도정당 창당 등 정계 개편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개헌과 개혁이 제대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제2공항과 영리병원 등 갈등 현안이 많아 이를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도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통합 채용을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개발공사 26명과 에너지공사 5명 등 모두 31명을 뽑기로 하고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공공기관 통합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를 접수합니다. 응시 자격은 일정 기간 제주도 거주자 등으로 제한되며 기관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하반기 통합 채용은 오는 10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요즘 유튜브 방송하는 정치권 인사들 많죠. 원희룡 지사도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일단 우려의 목소리가 커 보입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운영하는 원더풀 TV입니다. 언론을 통해 본인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먹방에서부터 제2공항과 4.3, 쓰레기 문제 등 제주 현안은 물론 전국적인 이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원 지사가 유튜버로 나선 건 제주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려는 것도 있지만 최근의 정치 상황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당에서 정계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리거나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는 등 정치색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라는 독선과 비판과 다른 의견들을 억누르고 일단 도의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에 가가지고 중앙정치하겠다 뭐 하겠다 다 좋습니다.
현직 도지사로서 해결해야 될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고 공무 시간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뭐 대선 주자의 꿈이 있어서 대선 주자 문제가 아니고요. 제주도지사는 행정가이자 정치가이고 유튜브는 도민과의 좋은 소통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도민만 바라보겠다는 원지사의 약속이 도정 전반에서 지켜질 때 유튜브 정치에 대한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행복 결혼공제 사업, 청년들의 결혼 기피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원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한정됐던 이 혜택이 올해부터 농업인에게 확대됐는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꽃눈 따기에 여념이 없는 이 청년은 농사에 뛰어든 지 올해로 9년째인 31살 정운상 씨입니다. 복숭아 농사에 양봉까지 일에 집중하느라 바빴던 정 씨에게 최근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목돈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청년 농업인에게도 문이 열린 행복결혼공제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을 내면 지자체가 같은 금액을 함께 적립해 5년 뒤엔 낸 돈의 2배가 넘는 3,70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조건은 유예기간 1년을 포함해 6년 안에 결혼. 회사가 내주는 돈이 없어 직장인 결혼공제에 비해 총액은 적지만 이직 금지라는 조건이 함께 빠지는 만큼 부담도 적습니다. 결혼을 못하게 되더라도 뭐 적금이랑 똑같은 개념이니까 이제 원금과 이제 이자가 생기는 거니까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만으로 18살 이상, 40살 이하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 종묘업에 종사하는 26살 이대산 씨도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올 들어 결혼공제 사업에 가입한 청년 농업인은 전체의 45%인 96명, 괴산이 86%, 영동 85%, 옥천 83% 등 주로 농촌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목돈 마련도 마음 편하고 앞으로 농업에 들어왔을 때 잘됐다, 대우가 좋구나,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농업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확철에 소득이 몰리는 농업의 특성상 농업인들에 한해 매월 납부 방식을 바꿔달라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 같은 거는 이제 개선 보완해 나갈 거고 앞으로도 이제 이 결혼공제 사업이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충청북도는 가입자 혜택을 더 늘리기 위해 결혼과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오늘은 봄의 색이 더 짙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하겠는데요. 현재 기온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5월 상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40mm고요. 산지에는 6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북부 11도, 서부 13도, 남부 12도, 동부 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껴있는 모습입니다. 한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북부 21도, 서부 18도, 남부와 동부 19도로 예상되고요. 밤에 산지와 남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섬 지역은 12도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낮에는 19도선을 오르내리면서 온화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해상에는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현재까지 결항이나 지연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6살 이모 교수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6월 대학 연구실에서 제자와 식사를 하다 강제추행하는 등 제자 2명을 연구실에서 각각 한 차례씩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지난 11일 중국 상하이 녹지그룹 본사에서 장홍량 총재를 면담하고 제주도 중앙정부와 소통을 강화해 중단된 헬스케어타운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홍량 총재는 이에 대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고 문 이사장은 전했습니다. 헬스케어타운 2단계 조성공사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중단됐고 녹지국제병원도 개설 취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회가 오는 23일로 연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검토위원회가 재개되는 같은 날짜에 열리는 중간보고회를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2공항 관련한 당정 협의에 따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은 예정대로 추진해 오는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어제 제주도청에서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을 면담하고 제주도의 공공사업을 직접 운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북부환경관리센터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 250여 개의 민간위탁 사업을 중단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민 실장은 정부의 3단계 민간위탁 사업 전환 대책을 바탕으로 직접 운영 방안을 더 검토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